10억을 받아놓고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 퇴원 당일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져버린 우진. 은호와 우진의 작전으로 고성희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단단히 혼내주려 은호와 우진을 찾아간 성희는 도리어 그곳에서 정체를 알아보는 일을 맞닥뜨렸는데요. 성재 어머니, 은호 어머니가 성재 어머니셨어요? 고성희는 충격에 놀라 할 말을 잃고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재가 진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죠.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재는 어떻게 고성희를 단죄할까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진과 정체가 들통난 성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호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우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우진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수술도 무사히 끝났는데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건강해지면 뭐 할 거야? 우진이 책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건강해지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늘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라고 했거든.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은호는 우진의 눈빛에서 묘한 공허함을 읽었다. 고성희에게서 들은 10억이라는 돈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너 글 쓰고 싶어 했잖아. 우진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 맞다. 그거. 다시 유학 갈 거야? 우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은호는 우진의 진지한 표정에 책을 덮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내가 죽으려 했던 이유에 엄마도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원히 엄마한테서 못 벗어날 것 같았거든.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어.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우진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은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도망가지 않는 거. 정면으로 맞서서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지. 넌 이제 어른이잖아.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나 돈 받았거든. 우진의 눈이 커졌다. 뭐? 간이식 대가로. 10억? 은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더라. 그래서 생각해봤어.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호를 바라보았다. 아픈 아이들 수술 치료에 기부하려고. 진짜 간절하게 수술 필요한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너의 독립자금으로 쓰자. 뭐라고? 내 독립 도와줄게.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 살 수 있게.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왜 그렇게까지? 우린 쌍둥이잖아. 은호가 환하게 웃었다. 25년 떨어져 살았어도 똑같은 날 태어난 건 변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호를 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곧 재밌게 우진의 독립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은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어디가 좋을까? 강남? 아니면 홍대 쪽? 내가 좋은 곳으로 골라. 난 어디든 상관없어. 그래. 그럼 교통 편한 데로 알아볼게. 아, 가구는? 심플하게 가고 싶어. 너무 화려한 건 싫어. 오케이. 침대랑 책상, 소파 정도면 되겠네. 아, 주방 기구도 필요하지?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요리 배워볼까? 엄마가 늘 주방 근처에도 못 오게 했거든.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나 파스타 진짜 잘 만들어. 거짓말. 넌 라면도 태운다며?
그건 옛날 얘기야.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병실 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우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은호야. 응.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돼. 은호는 우진의 어깨를 툭 쳤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두 쌍둥이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다. 독립,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25년 만에 찾은 쌍둥이 오빠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척이나 찬란해 보였다. 고성이는 아침부터 초조하게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오늘은 우진의 퇴원일이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환자분은 오전 일찍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걸 남기고 가셨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우진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곧 연락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우진. 이게 무슨...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다. 병원을 나온 고성희는 곧장 차에 올라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우진이를 찾아내.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네, 사모님.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집으로 가. 아. 고성희는 책상을 내리쳤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저 자식이 감히. 거실로 내려온 고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손사래를 쳤다. 하루빨리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성재 제치고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데. 고성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버지 회사는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그게 내 꿈이었는데.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우진 도련님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카드도 사용 내역이 없고요. 뭐? 그럼 현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어디서 현금을 구했어? 고성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은호. 그녀는 이를 갈았다. 분명 그 기집애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었다. 10억을 받아놓고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 고성희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간이식 밖에서 살려놨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은호 그 애가 분명 우진이를 꼬드겼어. 그게 아니고서야 우진이가 감히 나한테 이럴 리 없어.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며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우진이 친구들 명단 다시 확인해. 누구 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네, 사모님. 그리고 은호 그의 집 주소 보내놔.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차에 오른 고성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우진아, 내가 어디 숨어 있든 엄마가 찾아낼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내 아들.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대로 가야 해.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거실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 비서의 전화를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은호 그 애가 우진이를 꼬드긴 게 분명해. 10억 받아놓고 감히 내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절대 안 돼. 은호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은호. 그 애만 없었으면. 고성희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다. 그녀의 완벽하게 계획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기어코 찾아내고 말 거야. 우진이도 다 내 통제 아래 두고 말 거야. 고성희의 독백은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쳤다. 여기 책장은 이쪽 벽에 두는 게 어때? 은호가 줄자를 들고 벽을 재며 물었다. 새로 구한 우진의 원룸은 아담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좋은 곳이었다. 응, 좋아. 내가 전문가니까 다 맡길게.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전문가가 해주니 영광이지? 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공짜로 인테리어 받는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둘은 웃으며 가구 배치를 조정하고 있었다. 우진의 얼굴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다. 진짜 자기 공간을 꾸민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처음 알았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은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문 밖에 지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지혁 선배, 어떻게 여기를?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얘기할 것도 있고 도와줄 게 없나 해서요. 지혁이 안으로 들어오자 우진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혁 형. 두 사람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무리해도 돼? 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혁은 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우진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은호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커피를 건네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럼 제가 무거운 것들 옮겨줄게. 은호, 어디부터 하면 될까? 그럼 선배, 저 책장 좀 도와주실래요? 세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지혁이 무거운 책장과 침대를 옮기고 은호와 우진이 소품들을 배치했다. 집안은 점점 따뜻한 보금자리의 모습을 갖춰갔다.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지혁이 포장 박스들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 앞 복도에 나선 순간 지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고성희와 눈이 마주쳤다. 고성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지혁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지혁이 길을 막아서며 물었다.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고성희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지혁을 밀치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엄마. 우진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다. 당장 집으로 가자. 고성희가 냉랭하게 말했다. 엄마, 나는. 말대꾸하지 마. 고성희가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이 은호에게로 향했다. 네가 우리 아들 꿰어냈지? 10억 받아놓고 이제 내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저는 우진이 오빠 친구이자 쌍둥이 동생일 뿐이에요. 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진이 오빠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친구, 쌍둥이. 고성희가 비웃었다. 돈 받았으면 죗값을 해야지. 간이식해줬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우리 우진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엄마. 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은호는 내 친구예요. 아니, 내 쌍둥이 동생이에요. 엄마야말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호가 그 돈 쓴 줄 아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이 다 엄마 같진 않아요. 아픈 사람들 위해 수술비로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 저 독립하는 거 돕는데요. 나 이제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도 엄마 꿈이지 내 꿈은 아니에요. 이게 살려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고성희가 분노에 휩싸여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한편 지혁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자 차 안에서 기다리던 수빈이 내렸다. 오빠. 수빈이 차에서 내리며 지혁을 불렀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맞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걸 깜빡했네. 원래 지혁은 가는 길에 수빈이를 태워주려던 참이었다. 잠깐만 내려서 은호에게 할 말만 전하려 했는데 있다 보니 도와주게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수빈아, 택시 태워줄 테니까 타고 가. 지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물었다. 근데 오빠, 성재 오빠 엄마가 어떻게 여기 와? 지혁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성재 엄마. 응, 방금 오빠가 집 앞에서 마주친 분. 여기 성재 오빠 관련된 일로 온 곳이야? 지혁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성재 어머니라고? 그분은?
은호 친모인데.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성재 엄마가 은호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간이식을 부탁하던 은호의 친모였다니. 수빈아, 넌 그런데 성재 엄마를 어떻게 알아? 수빈은 할 수 없이 고백했다. 저번에 성재 오빠랑 헤어지라고 찾아왔었어. 지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은호한테도 수빈이한테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말인가. 수빈아, 오빠가 택시 못 잡아줘서 미안해. 조심히 가. 지역은 황급히 말하고는 다시 우진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역이 다시 우진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고성이는 여전히 우진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다. 당장 집으로 가자.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지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성재 어머니. 고성이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성재 어머니시죠?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저 성재 친구 이지역이라고 합니다. 성재 어머니이신 줄 이제야 알아봤어요. 뭐? 지난번엔 은호 어머니로만 뵀었는데요. 지역의 목소리에 비꼼이 묻어났다. 고성이는 할 말을 잃고 지역을 노려봤다. 정체가 들킨 것이다. 그건. 고성이가 말을 더듬었다. 우리 수빈이도 만나셨다면서요? 고성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게 들통난 것이다. 그것까지 다 말하던가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 많이 바쁘신 분이에요. 지역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은호한테 찾아왔다가 우리 수빈이한테 찾아왔다가. 고성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지역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복도로 끌려 나온 고성이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재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지역이 단호하게 물었다. 성재는 알아야 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라면서 친구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요? 성재는 마음 약한 애예요. 고성이가 계속 말했다. 동생들이 상처받고 다치는 거 그냥 넘길 것 같아요? 당신만 입 다물면 성재는 지금처럼 일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예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성재를 속이는 거예요. 수빈 씨도 성재 짝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고성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지역 씨만 입 다물면 다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고성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고성이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고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성이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했다. 제발, 제발 입 다물어줘. 은호를 버리고 그 사실마저 남편에게 숨겨온 지난 25년의 세월. 그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었다. 애가 타는 고성이었다.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한 지역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성재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지역은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고성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친구라면서 친구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요? 지역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다. 양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성재. 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던 친구. 어렸을 때 성재는 종종 지역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는 너한테 잘해주지? 우리 엄마는. 뭔가 항상 거리감이 있어. 그때마다 지역은 위로했지만 성재의 눈빛에 담긴 외로움을 지울 순 없었다. 그런 성재가 친엄마가 다른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지역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성재도 알아야 해. 이건 성재의 권리야. 한참을 고민하던 지역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성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여졌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이게 성재를 위한 일이야. 성재도 알아야 해. 지혁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성재야, 나야. 지금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 너머로 성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흥,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 얘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서 볼까? 그래. 그럼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올래? 알았어. 30분 후에 볼게. 전화를 끄는 지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지혁은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다. 성재는 알 권리가 있었다. 차를 몰고 카페로 향하는 내내 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고성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성재는 마음 약한 애예요. 동생들이 상처받고 다치는 거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젠장. 지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성재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성재가 손을 흔들었다. 지혁아. 왔어. 지혁은 성재 맞은편에 앉았다. 성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표정도 안 좋아 보이는데. 성재야. 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성재가 덜 충격받을까? 왜? 무슨 큰일 났어? 아니, 그게.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희 엄마 얘기야. 성재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무슨 일 있으셨어? 아니, 엄마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지혁은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늘 우진이 집에 갔다가 내 엄마를 만났어. 우진? 그 은호 쌍둥이 오빠? 응. 우진이가 독립한다고 해서 은호랑 같이 집 꾸미는 걸 도와주러 갔거든.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혁의 말을 기다렸다. 근데 거기서 내 엄마가 나타났어. 우진이 데려가려고. 엄마가? 왜? 그게.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성재야, 너 혹시 내 엄마가 은호 친모라는 거 알고 있었어? 성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뭐? 내 엄마가 은호 친모야. 25년 전에 은호를 버리고 우진이만 데려온 거야. 말도 안 돼. 성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 그런 짓을. 나도 오늘 알았어. 수빈이한테서. 수빈이? 지혁은 고성희가 수빈을 만나 성재와 헤어지라고 협박한 일까지 털어놓았다. 성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호를 버렸고 지금은 수빈이한테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래. 성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해, 성재야. 내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성재야. 은호 후배는 알아? 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은호는 몰라. 그냥 간이식 부탁하러 온 친엄마로만 알고 있어. 그럼 은호 후배는? 성재가 멈칫했다. 은호 후배는 전혀 몰랐다는 거야? 응. 오늘 내가 알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 내 엄마가 철저하게 숨겼거든. 성재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란 건 알지? 어머니는 은호 후배를 버리고 우진이만 선택한 거야? 그것도 25년 동안 숨기고.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빈이도 어머니한테 협박당했어? 성재의 주먹이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성재가 지혁을 쳐다봤다.
내 가족들을 기만하고 여자친구한테 상처 준 걸 알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성재는 벌떡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어. 어머니 만나러 가야겠어. 성재야, 지금 가야 해. 당장 물어봐야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성재는 카페를 나섰다. 지혁은 급히 계산을 하고 성재를 쫓아갔다. 성재야, 잠깐만. 하지만 성재는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지혁은 차 문을 잡았다. 진정하고 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놔줘, 지혁아.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괜찮아. 그냥 답을 들어야겠어. 지혁은 할 수 없이 손을 놓았다. 성재의 차가 빠르게 출발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성재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지혁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성재가 받을 상처가 눈에 선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성재에게 있었다.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지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지혁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자기 차로 향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제 고성희의 운명은 성재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재가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고도 고성희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가족들을 기만해온 여자를 성재는 가만히 둘 수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고성희의 운명. 이제 그 거짓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